살펴보겠습니다. 아주대 모의 논술인데 거기 의학과하고 자연계하고 공통으로 모의 논술 나왔던 것인데 수업문항 바로 볼게요. 이제 1번 문제는 2차 함수, 2차 곡선이 하나 주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접선이 모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2차 곡선이 있는데 여기서의 두 접선이 요런 접선하고 요런 접선하고 두 접선이 어떤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그 점의 좌표가 주어졌죠. 그럼 이 과정을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 뭔가 이 점에서 그은 두 접선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맨날 해봤던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제 접점을 매기면서 잡고 논의를 쭉 해가면 되겠습니다. 1번 넘어가고요. 여러분 다 할 수 있고 뭐 뒤에 또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1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부터 오는데 이런 게 학생들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3차 함수, 미정계수 4개로 표현된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곡선 위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은 일치할 수 없음을 보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3차 곡선을 임의로 그려가지고 임의로 그렸네? 3차 곡선을. 근데 이거 하나만 그리기가 좀 뻘쭘해서 극점이 있는 경우하고 극점이 없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개를 그려가지고 접선이 일치하려면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고 해야 될 텐데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일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일치할 수가 없어. 여기 일치할 수가 없어. 답안지를 이렇게 쓰면 될까요? 곤란하겠죠. 어떤 문제? 일반성을 잃는 거예요. 일반성을. 3차 곡선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접점도 무수히 많을 때 기울기 같은 접선을 생각하는 것도 무수히 많은데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곤란하겠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림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유는 일반성을 읽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이용하지 않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치할 수 없음을 보여라. 여러분 여기 밑줄 좀 그어볼까요? 없음을 보이라. 없음을. 없는 걸 보여야 돼. 뭐가 안 된다는 걸 보여야 돼. 뭐가 있다는 걸 보여라. 뭐가 된다는 걸 보여라. 그러면 이제 그게 됨을 실제로 그 과정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있는 것을 들이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것을 들이댈 수는 없는 겁니다. 잘 봐봐. 없어. 없잖아. 뭐가 없어. 뭐가 없는데. 공기는 있잖아요. 어? 뭐잘 보면 미생물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다는 얘기인지 없는 걸 어떻게 보이는지 없는 것을 직접 들이대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없다는 것을 보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론은 이거죠. 없다는 건데 이걸 없는 걸 직접 들이댈 수는 없으니까 있다면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넌센스다? 그걸 수학에서 뭐라 그래?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응? 있다고 하면 그래서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 바로 기류법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실 예전에 수업하면서 이 비슷한 것을 한 게 있는데 뭘 했던가요? 실근의 존재성과 유일성 할 때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간단히만 말하자면은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보일 때는 뭘 쓰죠?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일하다. 유일하다는 것도 두 개가 아니라고 말해요. 두 개가 아니라 둘이 될 수가 없다.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유일성을 증명할 때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기류법을 쓰기도 하고 또 그 경우에는 단조성도 통합니다. 뭐 증가만 하든지 감소하든지. 그래서 그 유일성을 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실근의 존재성과 유일성 얘기할 때만 그 실근의 유일성 얘기할 때만 제외하고 뭐가 없다는 걸 볼 때는 항상 귀류법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없는 걸 보인다든가 뭐가 아님을 본다든가 뭐가 무수히 많다는 걸 보인다든가 그러면 무수히 많은 걸 보이는 것도 어떤가요? 어떻게 그걸 무수히 많은 걸 하나하나 다 보여주겠어요? 불가능하지. 애당초 불가능하지. 그래서 유한계라면 말이 안 된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기립법을 쓰는데 자 그래서 이런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 뭐가 없다는 걸 보이라든가 뭐가 아니라는 걸 보이라든가 이렇게 증명 대상이 부정적이면은 귀류법을 쓰려고 딱 작정을 하고 여러분 답안지에다가도 그렇게 한 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뭐 결론을 부정하여 블라블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채점하는 교수님이 딱 보고 아, 이 학생이 이제 기류법으로 스타트를 끊는구나 하고 이제 기분이 좋은 채로 채점을 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이제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기획을 안다는 얘기지.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답안지 작성을 얘기들을.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여 그럼 결론을 부정한 게 뭔가요? 이 3차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할게요. 이렇게 일치한다면 3차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논리 전개를 해야죠. 일치한다면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논리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일치하는 두 접선을 써야죠. 두 접선을 쓰고 그게 일치한다는 것으로부터 이제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알파, F 알파고 알파, F 알파고 베타, F 베타고 이게 이제 다르다고 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일반성을 잃지 않고 대소 관계를 미리 설정하고 가는 것도 대체로 바람직하겠고 이제 이렇게 설정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 F 알파에서의 접선 y 이퀄 F 프라임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F 알파하고 그 다음에 y 이퀄 F 프라임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F 베타하고 요 두 접선이 일치한다면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치하려면은 첫째 기울기 같아야 되겠죠. F 프라임 알파하고 F 프라임 베타하고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 y절편도 같아야 되겠죠. 위에 거 마이너스 알파 F 프라임 알파 더하기 F 알파하고 그 다음 밑에 거 마이너스 베타 F 프라임 베타 더하기 F 베타하고 이 두 개의 식이 다 일치해야 됩니다.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이 일치해야만 하는 겁니다.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잘 모르겠네. 여기서 많이 막히겠죠. 그래서 좀 뭘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모순되는 걸 드러내지? 자, 여러분 이럴 때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만든 식 혹은 주어진 식 혹은 식을 만들다 보니까 변형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식에서 알파, 베타, F 알파, F 베타 이런 게 같이 나오잖아요. 알파, 베타, F 알파, F 베타 이런 게 같이 나오면은 평균값 정리를 혹시 쓰지 않을까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2월 말 3월 초 그때쯤에 평균값 정리의 활용이라는 타이틀로 다루면서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리라고는 제가 기대를 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문제에 혹은 식을 세우고 보니까 B-A분의 FE-FA 아예 노골적으로 평균 변화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균 변화율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식을 변형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들 수가 있다. 또는 알파, 베타, F 알파, F 베타 이런 요소들이 등장한다. 그러면은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이전에 평균 변화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지금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다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 2번 식에 있는 F 프라임 베타를 F 프라임 알파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요 식을 요 부분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하고 F 프라임 알파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 알파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F 베타 빼기 F 알파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겠고 알파 베타가 지금 같지가 않기 때문에 F 프라임 알파는 베타 빼기 알파분의 F 베타 빼기 F 알파 이렇게 이제 평균 변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평균 변화율이 등장해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시도해보는 문제로서는 어려운 편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아예 평균 변화율이 처음부터 있었으면은 그 생각을 하기 쉬운데 또 이제 변형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편인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F 프라임 알파하고 F 프라임 베타하고 이미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그다음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나오면 뭐 평균값 정리 그래서 이퀄 F 프라임 C인 C가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가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하니까 알파와도 같지 않고 베타와도 같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게 되냐면은 미분계수가 같은 세 개의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면
미분계수가 같은 세 포인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f가 무슨 함수였죠? f가 3차 함수였으니까 f'은 2차 함수일 테고 2차 함수에서 미분계수가 2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포인트가 3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여기까지 와놓고 2차 곡선 그려놓고 함수값이 같은 게 어떻게 3개가 되겠느냐. 이걸 또 여기서 막판까지 와가지고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쉽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이 f', 그러니까 2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포인트가 3개가 존재한다면은 이게 이제 어떤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어떤 값을 가지니까 3개로서 같겠죠. 그래서 이 값을 k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뭘 뜻하게 되는 것이냐. f'x 이퀄 k라는 방정식이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간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간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모순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기류법을 쓰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럼 이제 기류법을 써서 결론을 부정했으면은 논리를 전개해서 모순됨을 보여야 되는데,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쓰고 그것이 일치할 조건을 정리해 줌으로써 여기서 이제 모순됨을 밝혀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풀이가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님이 제시문에다가 이걸 줬습니다. 이걸 줬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식을 준 거예요. 이식부터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2번 문제에 대한 답안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무방하겠죠. 여기서부터. 근데 지금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쭉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제 이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식이 주어졌을 때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왜 성립하는지. 왜냐면은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라고 당연히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이 왜 성립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식으로 도출하는 것이 바로 두 접선이 일치한다는 것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계에 평균 변화율이 등장하게 되면 평균값의 정리로 모순됨을 밝혀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 풀이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조금 더 간단한 풀이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다항함수라는 겁니다. 이 함수가 3차 함수, 다항함수라는 점을 고려해서 인수분해로도 얘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그 3차 곡선 y 이퀄 f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면은 요 3차 곡선 3차 함수 y 이퀄 fx 3차 함수 fx에서 요 접선의 방정식, 이거 l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 fx 빼기 lx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과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는 얘기죠. 인수로 간다. 그러면은 얘는 몇 차가 되는 거야? 최소한 4차가 된다는 얘기죠. 알파 베타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건 최대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1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fx 빼기 lx가 4차 이상의 다항함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fx가 역시 4차 이상의 다항함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모순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모순이죠. 3차라 그랬는데 4차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나 저런 방식으로나 기류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다음에 3번 가봅시다. 3차 곡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3차 곡선에 대한 서로 다른 세 접선이 모두 x0, y0라는 점을 지난다. 이때 자연수 x0, y0에 대해서 x0 플러스 y0의 최소값을 구해라. 여러분 일단 여기 1번 소문항하고 3번 소문항이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2차 곡선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접선이 이 한 점을 지난다. 3차 곡선에 대한 서로 다른 세 접선이 요 한 점을 지난다. 근데 이 점이 이제 특정되지 않을 뿐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요 3차 곡선에
세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겁니다. 지금 세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 3차 곡선에 대해서 접선을 3개 그었는데 그게 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요 점에서 이 곡선에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이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점에서나 3개를 그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특별한 애들만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 중에서 특별한 점들만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접선 3개 그을 수 있는 조건.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오늘 접선의 개수도 저기 챕터 이름에 들어있지만은 여러분 수능 공부하면서 뭐 병곡 접선 위에서는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고 뭐 이쪽에서는 2개 그을 수 있고 그건 팁을 다 알잖아요. 아는데 내가 요거 진짜 당부하는데 논술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접선의 개수 다루는 문제를 그 팁을 이용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왜 곤란하냐? 교수님은 그 팁을 몰라. 이거 어떻게 갑자기 나오지? 컨닝했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팁을 써서는 안 돼. 여러분 내가 그 논술 문제에서 다른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팁을 과감하게 이용해서 최대한 풀이를 많이 진행해서 가급적 답까지 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진짜 이것만큼은 뭐 교점의 개수, 접선의 개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방정식의 실근으로서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서. 알겠죠? 방정식 실근의 개수로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차분히 풀어봅시다. 먼저 곡선 밖에 한 점 x0, y0 이 점에서 이 3차 곡선에 그은 접선을 쓰는데 어떻게 하죠? 먼저 접점을 매개 변수로 나타내죠. 우리가 요것을 요 3차 함수를 뭐 gx라고 합시다. 앞에 f가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접점을 t, 이제 gt로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하고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 쓰죠. y 이퀄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해서 바로 씁시다.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지금 gt에 해당되는 것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 자 접선의 방정식 됐고 여기 어디를 지나요? x0, y0를 지나야 되니까 이제 이걸 대입하겠죠. 바로 재활용을 합시다. x에다 x0 대입하고 y에다 y0 대입한 식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걸 이제 대입한 결과 이 식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평소에 여러분 하던 것이죠. 자, 이것의 정체가 뭐예요? 이 식의 정체가 뭐예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뭐에 대한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 3차 방정식이죠. t에 대한 3차 방정식으로서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몇 개 갖느냐가 바로 x0, y0에서 저 3차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 3차 곡선에다가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으려면 얘네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x0, y0가 그걸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을 찾았을 때 그중에서 이제 자연수 x0, y0에 대해서 x0, y0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은 x0, y0에서 이 3차 곡선에 서로 다른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는 조건을 찾고 있다. 누구의 조건? x0, y0의 조건. 그 얘기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조건? 이런 것을 정확히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x0, y0의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이다. x0, y0의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것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되고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x0, y0의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 맥락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짚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정확한 실력이죠. 이 맥락을 잃지 않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요걸 이제 세 실근을 가질 조건으로 다루기 위해서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가봅시다. 지금 t의 3차 함계수가 여기서 마이너스 3하고 여기 플러스 1 나오니까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겠고 2t 세제곱. 그 다음에 2차 항 계수만 얘기를 해보자면
3x0하고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고 있나요? 여기가 플러스 6이네요. 3x0 플러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3x0 플러스 3을 좌변으로 이항해가지고 마이너스 3x0 플러스 1 그 다음에 2창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창이 계수만 마이너스 6x0 여기는 없죠? 그럼 넘어가서 플러스 6x0 t 그리고 상수가 여기서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까 넘어가면 2가 되겠고 2 플러스 y0 이게 이제 상수항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3차 방정식을 똑같은 식인데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자 이걸 HT라고 하면은 이제 실근을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분을 때려서 그럼 여러분 3차 방정식이 세실근을 가질 조건 일단 극점이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극값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고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죠. 그래서 미분을 때려보니 6t제곱 마이너스 6배의 x0 플러스 1t가 되겠고 플러스 6x0가 되니까 인수분해는 간단히 됩니다. 6으로 묶으면 t-1하고 t-x0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극점이 존재해야 되니까 x0가 1이 아니어야 됩니다. x0가 1이 아니어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 이거 빼먹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문자에 대한 조건을 다루다 보면은 이걸 빼먹어서 혼선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극점이 일단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 극값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즉 h1하고 hx0하고 이게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x0, y0하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이 아니란 얘기는 1보다 크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혹은 자연수니까 2 이상이란 얘기도 하죠. 이게 같은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이게 이제 곱해서 음수가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x0가 1보다 크다는 게 앞에서 나와버렸잖아요. 나와버렸으니까 지금 h 3차항 계수가 양수여가지고 1에서 극대 t 이퀄 1에서 극대 t 이퀄 x0에서 극소라는 게 정해져 버렸으니까 이거 우리가 뿔마 맞뿔 다 할 필요는 없겠고 h1이 양수가 되고 hx0가 음수가 된다는 조건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 x0, y0 곡선밖에 한 점에서 이 3차 곡선의 그 접선이 3개일 조건 x0, y0 조건 이걸 찾고 있는데 그것은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 x0, y0 조건을 찾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죠. x0가 2 이상이어야 되고 h1이 양수여야 되고 hx0가 음수여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1이 양수다. H1 여기다 좀 써볼까요? H1이 양수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다시 위로 가서 이걸 좀 지워야겠네요. 그래서 H1이 양수라는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은 여기는 1 집어넣겠죠. 1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하고 여기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x0 마이너스 3 여기 1 집어넣으니까 6x0 그 다음에 여기가 2 플러스 y0 이렇게 돼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상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x0의 계수가 3이죠. 그리고 y0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양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양수여야 한다. 그래서 요 조건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 조건이. x0, y0에 대한 그 다음에 hx0가 음수여야 되는데 얘를 보면은 이거 암산하기 힘들죠. x0 집어넣으니까 2x0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x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x0의 세제곱 빼기 3배의 x0의 제곱 여기 x0 들어가니까 6배의 x0 제곱 그 다음에 2 플러스 y0인데 이거 정리해보면은 x0의 계수가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겠고 세제곱 x0의 세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제곱의 계수가 플러스 3 그리고 남은 게 이제 y0 플러스 2 그러니까 2 플러스 y0 요게 음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조건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요 조건이. 여기까지 해놓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죠? 이상의 조건 x0가 2 이상이면서 또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면서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0, y0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x0, y0예요. 중에서 x0, y0 플러스 그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거 찾고 이제 지금 이제 거의 90% 이상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좀 이 식만 가지고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자연수 x0, y0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요 조건은 x0, y0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죠. 우리가 답을 구하는 데는 이제 별 쓸모가 없는 것이고 요 식을 보는데 요 식을 보니까 보세요. x0로 x0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3 빼기 x0 이렇게. 그 다음에 2 플러스 y로 이게 음수가 돼야 된다. 음수가. 근데 y0가 자연수니까 일단 1 이상이어야 됩니다. 필요 조건이죠. 그 다음 얘는 양수기 때문에 전체가 음수가 되려면 이게 반드시 음수가 돼야 되죠. 3 빼기 x0가. 이게 반드시 음수가 돼야 되고 x0가 자연수니까 x0가 4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 조건이죠. 근데 x0에 4를 집어넣고 y0에 2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돼. 그죠? 마이너스 16 플러스 3이니까 음수가 돼. 그럼 무슨 얘기예요? x0가 4고 y0가 1일 때 이게 필요 조건이기도 하지만은 충분 조건이기도 하구나.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되겠죠? x0 플러스 y0의 합의 최소값이 5다. 그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분이 좀 찜찜하죠? 이렇게 풀면은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요? 요 세 개의 부등식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x0하고 y0를 평면에서 찾으면 됩니다. 뭐 어떤 평면? 가로축을 x0라고 하고 이렇게 이런 평면 가로축을 x0라고 하고 세로축을 y0로 하는 이런 평면 위에서 이 세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x0, y0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x0, y0가 다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일사분면에 있는 격자점들이 대상이 되겠죠 일단. 그죠? 자 그래서 요거 x0, y0 평면에서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한쪽 영역이 될 것이고 요것은 x0, y0 평면에서 뭐죠? 어떤 3차 곡선의 한쪽이 되겠습니다. 3차 곡선의 아래쪽이겠죠. y0가 작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y0가 크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직선의 위쪽 영역이 되겠고. 그래서 요것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이 그림입니다. 잘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직선이 이거예요. 파란색 직선이 y0 이퀄 마이너스 3x0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직선의 위쪽인 것이죠. 그러면 일사분면상에 있는 격자점은 당연히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부등식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y0가 작다. 3차 곡선. 이 빨간색 3차 곡선. 이 빨간색 3차 곡선으로 보이는 것이 y0 이퀄 y0 이퀄 3x0의 아니죠. x0의 세제곱 빼기 3x0의 제곱 마이너스 2. 이걸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차 곡선의 위쪽인 거죠. 아래쪽인 거죠. 아래쪽. 그러니까 파란색 직선의 위쪽이면서 빨간색 곡선의 아래쪽에 있는 일사분면상의 격자점들이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4,1, 5,1, 6,1, 4,2, 5,2, 6,2 이런 점들이 문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연수 x0, y0의 순서쌍들이 되겠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걔네들 중에서 x0, y0 합이 최소인 경우는 바로 여기 4,2를 지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문제가 이 방금 우리 봤던 문제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하고 별표 좀 해주십시오. 공통 접선하고 접선의 개수와 관련된 좀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